미국이 쥐고 있는 중국 간첩 99 자백이 터져 나오는 날 대한민국 가짜 민주주의 카르텔은 완벽히 박멸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지고 있죠. 부정선거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있었다. 자, 그 미국 대선에 이 중국하고 5개 국가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뭔가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 이거 수사하고 여기에 관여된 자들은 반드시 기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 존립도 못한다 라고 던졌습니다. 이 경고가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 저는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최근에요, 이 한미일보가 선관위 중국 간첩단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 내용이 뭐였냐?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로 압송되어서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서 미국 대선에 관여한 또 사람들은 미국 본토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의 댓글 부대로도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개입을 자백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직접 조사했다면 이제 곧 전 세계가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을 다시 재조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현장에서 배진환 변호사께서 한 발언인데요. 자, 그때 당시 배진환 변호사가 헌재에서 외친 그 처절하고 명확한 진실을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다시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배진환 변호사가요, 작년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요, 비상계엄이 왜 국가비상 사태에서 내린 정당한 조치였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밝혀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배 변호사는요, 대통령은 재임 시에 부정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의심 정황이 너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설령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관위가 전면 점검을 거부하고 의혹 해소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 보존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거 시스템 보안성을 쌍방울 계열사가 맡았다라는 충격적인 팩트를 던졌는데요. 국민들 이거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배진환 변호사가 이 부분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인데다가 이게 이 장비 제조사가 대북송금 800만 달러의 주체인 쌍방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진짜 조금 깜놀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북송금을 맡은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장비 제조를 했다라는 것이 우연히 겹치면 필연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고,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 절차 규정 위반이 중앙에서 400건, 지방에서 800건이 있었고 합쳐도 1200건이 넘었다. 이것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매우 방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조사 결과 친인척 채용의 100%가 불법 채용임이 판명이 됐다. 감사원 국장도 이런 기관 처음 본다라고 탄식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보셔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진환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세상에나 선거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에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을 수출한 K 선거 장비의 참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장비를 수입한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이라크 등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 궁이 불타거나 하야하는 유혈 사태를 겪었다. 필리핀에서는 사형 불가 판결까지 났다라고 했습니다. 배 변호사는요, 이 모든 것이 신문에 난 팩트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중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게 한국 장비가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콩고 같은 경우는 한국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은요,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수개표한 결과와 우리나라 전자 개표기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결과와 차이가 12배까지도 났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신문에 났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요, 이 형상기억종이도 말이 나왔는데요. 이 형상기억종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배진남 변호사는요, 물리학자들도 노벨상을 탈 종이다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용지를 접어서 투표하면 집어넣는 것이 선거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은 펴서 넣는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배진남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자, 비상계엄을 유지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국회에 수천 명을 넣었겠지만 대통령은 국회에 270명을 보냈고 선관위에 300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소불위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검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 계엄의 진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조사했다라고 하면 발표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될 사례라는 게 극히 의문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배진남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많은 국민들도요,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말로만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바보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타이밍에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간첩단 발표를 할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등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2월 말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의 부정선거 맞짱 토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결단력이자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음모론이다라는 프레임이 갇혀가지고요, 질질 끌려다니던 수사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실 검증이다라는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위대한 결기와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대 부패의 정면 충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실은 가린다라고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요,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요, 미 정보 당국이 쥐고 있는 조사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순간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모든 거짓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요, 예고한 그 발표가 나오는 날 누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는지,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질 겁니다. 자, 오는 2월 19일 판결과 맞물려 가지고요, 시작될 이 공론화 작업에 승기라든 자들이 무너질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도둑질한 자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개입의 5개국, 그 안에 한국이 거론됐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중국 간첩 99 자백이 터져 나오는 날 대한민국 가짜 민주주의 카르텔은 완벽히 박멸될 겁니다. 오직 팩트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